안녕하세요. 직장탈출학교 대표 내성적인 건물주입니다.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28살에 메신저 사업을 시작했고 30살에 대기업 위반급 월급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직장을 나왔습니다. 최근에 두 번째 책 북토크를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교육생에게 받은 질문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되었을 때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건지, 저는 얼마를 벌게 되었을 때 직장을 나가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월급보다 부수익이 컸어도 불안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1인 사업을 계속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직장을 나와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때가 30이었고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글쓰기였습니다. 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니라 내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입니다. 실제로도 꽤 많은 사업가들이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신이 저에게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과거로 갈 수 있다,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을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답할 겁니다. 설득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펜은 칼보다 강하고 타자기는 총보다 강하다.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글쓰기는 소설을 쓰고 시를 쓰는 문학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글쓰기죠. 저는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여러 환자를 재방문하게 하고,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서 저보다 나이 많은 세입자 중개사를 설득하고,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를 모으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강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 책을 집필하는 일, 윌라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 탑3 안에 들기도 했었죠. 제가 해온 모든 업무는 제각각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쓰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직장 탈출을 위해 1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이렇게 길게 말해봤는데, 제가 처음부터 글에 대한 소질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재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참고로 저는 수능에서 언어 영역 5, 6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5등급이었는지 6등급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 아무튼 저희 집안은 글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저는 논술 시험을 봐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글을 써본 적은 초등학생 때 썼던 일기가 전부였죠. 그렇게 어른이 되었고 사업하는 지인이 글을 써보라고 했을 때 지나가던 초등학생도 비웃을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사실 첫 문장조차 어떻게 써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지인은 제가 쓴 글을 읽고 이런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잘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글의 목적이 뭐야? 뭘 하고 싶은 건데? 그 당시 사업가 지인이 말해준 방법대로 글쓰기를 연구하고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저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을 얻게 되었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제 모든 것을 걸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불과 3개월 만에 달라졌습니다. 물론 막 잘한다 수준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글을 읽었을 때 글의 목적이 보이는 수준이었죠. 근데 어떻게 3개월 만에 확 달라진 걸까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는 소설이나 시처럼 창의성의 영역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정해져 있는 패턴이 있고 약간의 분석만 할 수 있게 된다면 누구나 쉽게 글쓰기를 잘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제가 했었던 글쓰기 연습은 3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평소처럼 책 읽기. 두 번째, 패턴 분석. 세 번째, 패턴대로 써보기. 자기계발서나 글쓰기 관련 책을 읽다 보면 글이 잘 읽히거나 작가의 주장에 어느새 내 자신이 설득되어 버리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페이지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내용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글의 패턴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이번에 낸 두 번째 책, 저는 이 독서법으로 연봉 3억이 되었습니다는 나온 지 2달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이 책을 관찰하고 분석해보면 자주 나오는 글의 패턴이 보여요. 바로 주장, 물론, 하지만 패턴입니다.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입니다. 라고 나의 메시지를 주장한 다음 물론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와요. 여기서 물론을 쓰는 목적은 내가 어떠한 주장을 했을 때 반론이 있을 법한 내용을 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반론에 대한 근거를 댑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물론이 나오면서 상대방이 가질 만한 의문이 나오고 하지만이 나오면서 다시 나의 주장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주장, 물론, 하지만 이라는 하나의 패턴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알게 된 패턴을 가지고 블로그 글이나 유튜브 원고를 쓸 때 실제로 이용해 봅니다.
이와 같이 한 사람의 글 패턴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3개월 정도 해보니까 글의 목적이 보이는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얻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확신을 얻은 저는 2년 동안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했고 30쯤에 뭘 해도 먹고 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글쓰기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한 사람의 패턴을 따라 써보는 겁니다. 유명한 가수들의 보컬 트레이너가 말하길 모든 가수들은 모창을 해봤고 자신도 모창으로 노래를 배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과연 무슨 말을 덧붙였을까요? 모창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개그맨이 개인기를 하는 것처럼 완전한 묘사가 아니라 그 가수가 어떻게 리듬을 타는지, 어디서 강약 조절을 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를 흉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창법이 만들어진다는 말이었죠. 글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고유한 패턴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자신의 생각을 담아 패턴 그대로를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는 매력적인 글의 패턴을 흡수하다 보면 자신만의 독특한 글쓰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저는 설득 잘하는 사람을 찾고 분석하고 글의 패턴을 흡수하는 시간을 벌써 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작가의 패턴이 저에게 녹아있게 되었죠. 물론 글쓰기가 완성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수정되어 가며 변하겠지만 완성에 가까운 글쓰기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비 1인 사업가,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는 사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글쓰기를 조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조금만 신경 쓰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일주일 중 1시간만 해봐도 충분합니다. 단언컨대 나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 뭘 해도 되겠다라는 경제적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물론 몇몇 분들은 글쓰기 능력에는 유전이나 재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목표를 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문학상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글쓰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논술 시험 안에서 천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요. 자, 저는 지금도 하나의 패턴을 썼죠. 경제적 자신감이 생길 거다라는 주장을 하고, 물론 몇몇 분들은 재능이 필요하다라는 반론을 제시하고, 하지만 어떤 목표를 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재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와닿았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이라면 반드시 오늘의 영상을 2-3번 돌려보시길 권장합니다. 유튜브 영상이라 최대한 짧게 말해봤는데 글쓰기 관련 무료 영상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룬 영상이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 능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